한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공동체로 여러 해 동안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로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갈등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사회의 규칙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소수의 특권층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큰 원을 이루고 앉아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과 불만을 토로했지만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회의는 그저 의견들의 산더미일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현자인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완전히 잊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노파의 권위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파는 무지의 베일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회의 기본 규칙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노파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은 잠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잊어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고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든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규칙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상상한 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그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할 수 없었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날 즈음 사람들은 두 가지 원칙을 공통적으로 찾았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 불평등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마을은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했고 필수 자원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재설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마을은 더 이상 이전의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신뢰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파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무지의 베일은 마을의 전통으로 남아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은 노파의 지혜를 따라 자신을 잊고 서로를 이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매우 개성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나 별난 아이디어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샌델의 영고주의에 기반한 정의에 관한 강의를 듣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조지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는 축제를 기획했는데 이름하여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정의였습니다. 이 축제의 핵심은 마을 사람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조지는 마을 광장에 큰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무대 앞에는 몇 개의 마이크와 조명이 설치되었고 조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지의 열정적인 초대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은 80살이 넘은 엘리자베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긴 세월 동안 마을에서 살았던 자신이 겪었던 전쟁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던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젊은 농부인 에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에단은 마을의 환경보호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야기와 마을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공동체가 함께할 때 마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대장간 주인이었던 마이크는 마을의 전통 기술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수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며 공동체가 그 지식을 보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을 학교의 교사인 사라는 학생들과 함께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개인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은 자신이 같은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체감했고 각자가 가진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윤리적 판단을 함께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조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마을이 가진 대단한 힘은 각자의 독립성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는 샌들의 공동체주의 사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하고 싶어 자신의 방식으로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더 많이 배우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조지의 이런 노력 덕분에 마을은 이제 작은 문제라도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이야기와 전통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정의, 축제는 매년 열리는 전통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합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적한 마을 벤담빌에는 특별한 재판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마을에서 가장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게 최고의 쾌락 피자를 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피자는 마을 최고의 피자 요리사가 만든 것으로 오직 한 조각만 존재했죠. 단, 이 피자는 엄청나게 맵고 동시에 달콤하며 먹는 사람에게 엄청난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피자는 그 쾌락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도덕적 행동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죠. 재판에는 두 명의 주요 후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 톰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지난 봄 마을 사람들에게 작물 재배 비법을 전수하여 올해 마을의 식량 생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덕분에 마을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비법 전수 과정에서 그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씨앗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일부에게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유명한 요리사 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무료로 마을 전체에 식사를 제공하며 공동체 정신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맛있기로 유명했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식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의 양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체험식물을 낭비하게 되곤 했습니다. 이 둘 중 누가 최고의 쾌락 피자를 받을 만한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마을의 중재자 벤룩스의 몫이었습니다. 벤룩스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두 후보의 행동이 마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톰의 경우 그의 비법은 마을 전반적으로 엄청난 식량 증산을 가져왔고 이는 분명히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법은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갈등은 장기적으로 전쟁이나 지속적인 불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매기의 무료 식사는 마을 사람들의 단기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줬습니다. 매주의 식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이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음식물 낭비 문제는 지구 환경에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었죠. 벤룩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이 더 많은 쾌락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톰의 농사 비법은 우리 마을에 엄청난 혜택을 줬지만 다른 지역과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매기의 식사는 우리의 유대를 강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인 환경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따르면서 우리의 대처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벤룩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최고의 쾌락 피자는 두 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톰에게는 우리가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촉구하는 책임감을, 매기에게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는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두 후보가 각각 긴 여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벤룩스의 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때로는 더 긴 생각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만들어진 새로운 요리를 나누며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미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교 철학 동아리 흉 팬클럽에서 겪은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아리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즐거운 활동은 바로 인과관계 없애기라는 별명을 가진 미스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동아리 회원인 정민이가 공들여 준비한 커피타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민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직접 갈아낸 원두로 맛있는 커피를 타왔고 모든 회원들이 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전통이 있었죠.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서로 말도 안 되는 농담과 세상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 토론하던 중 휴메 이론을 다시 꺼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커피를 마시면 신기하게도 항상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비를 부르는 건 아닐까요? 라며 정민이가 재치 있게 말했어요.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은 우리에게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의 목표는 정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비가 오는 일과 연관이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들 휴미 이론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기에 실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방식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을 시험해보기로 한 거죠. 첫 번째 시도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요일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셔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찬란히 내리쬐는 금요일 아침이 되는 바람에 실망했죠. 두 번째 시도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세 종류의 원두를 섞어 좀 더 복잡한 커피를 만들었어요. 결과는 역시나 비와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거듭했어요. 예를 들어 찻잎으로 만든 커피 물론 맛이 끔찍하긴 했지만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집단 춤을 한번 춰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는 날과 우리의 실험은 무관해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금요일 저녁에 비가 왔지만 그 주에 커피 미팅은 없었습니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정민이 응감이 단순한 연상일 뿐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단순히 흉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 이작은 신념들을 뒤집어보고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들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와 비의 관계를 찾아내려는 우리의 엉뚱한 실험은 철학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가 오는 날엔 커피를 마시며 비 내리는 풍경을 즐기고 해가 찬란한 날엔 햇빛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휴메 이론을 통해 얻은 것들은 우리의 지적 여정뿐 아니라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온갖 의문과 가능성이었습니다.